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재 리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안 되는 이 손절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저 또한 지금도 손절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이 손절 기준에 온다면 지금은 칼같이 손절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와 이 고통의 시간이 있었죠. 단타 매매에서 손절도 이 기술입니다. 매매 기법이나 매매 방법만이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단타 잘하는 고수들은 이 하나같이 손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강조합니다. 스캘핑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결국에는 손절이 안 되는 분들은 단타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타 매매로 여러 종목 한 2, 3%씩 수익을 잘 냈는데 한 종목 손절을 못해서 손실이 마이너스 10% 이상 발생하면 오히려 계좌는 수익이 아니라 이 파란불로 멍들게 되니까요. 결국에는 한 4, 5종목 3, 4% 수익 내고 실패한 종목에서 짧게 한 2, 3%에서 뭐 더 짧게는 본전이나 수수료 마이너스 정도 구간에서 손절을 잘 지켜서 매매한다면 결국 수익은 누적으로 쌓이게 되고 계좌는 붉게 물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손절 부분 중에서도 일봉상 저항 자리 돌파할 때 돌파 매매 자리나 분봉상에서 돌파 자리에서 이 3분봉 돌파 매매 시에 손절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손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돌파 매매 시에 수익을 챙기는 이 분할 매매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2%, 3% 구간에서 전량 이 수익을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PB파마라는 종목이죠. 자, 이날 제가 좀 매매를 했었어요. 3분봉으로 좀 보자면 상장 첫날 이후에 그 다음날 요렇게 이제 상장 첫날에 움직였던 분봉상 저항 자리를 여기서 돌파를 했었죠. 그래서 이날 제가 매매한 영상을 확인을 해 보시면 여기서 이 돌파봉을 보고 조정 자리에 매수해서 분할로 수익을 챙겼던 이 수익을 내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3분봉 돌파 매매 대응을 해서 이제 분할로 수익 구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됐다면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나는 3% 구간에서 전량 수익 실현을 하겠다. 자, 요 구간만 해도 5%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2%나 3%의 본인의 수익 구간을 정해놓고 전량 수익을 챙기는 방법도 대응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수익을 챙기는 것 또한 한 번에 매도를 다 해서 수익을 챙기느냐 아니면 분할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느냐라는 거는 매매 전략과 대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손절도 마찬가지로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종목에 따라서 그 종목의 당일 움직임의 강도에 따라서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에 강력한 어떤 그런 구간이라는 의미 부여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손절을 한 번에 칠 수도 있고요. 분할로 또 손절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PB파마라는 종목을 분할로 매도 대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항상 주식은 반대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하락을 했다면 분할로 손절로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내가 정한 기준에 주가가 오게 되면은 다 매도를 할 것이냐 일괄 매도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수익을 창출할 때도 정답이 없듯이 그리고 매매 방법이나 스킬에도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자기한테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 그래서 확률적으로 높은 수익 구간을 내고
승률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절도 똑같습니다. 예, 사람마다 손절 기준은 다 달라요.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손절하는 거는 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칼같이 나는 2%에 나는 3%에 손절을 할 거야. 그거를 또 칼같이 지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융통성을 발휘하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매매 경험을 쌓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생기게 덜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적인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PB파마는 제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좀 냈는데 예전에 제가 매매한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좀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대성창투를 최근에 좀 손절을 했었어요. 대성창투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대성창투는 제가 이 상한가 들어간 날 이후 이 자리에서 3분봉 첫봉에서 거래가 터지는 걸 보고 사실은 아래쪽에서 시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려다가 여기서 이제 놓쳐서 매수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요 자리 분봉상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이 봉을 보고서 제가 여기서 돌파 매매 대응을 했었죠. 그런데 주가가 빠졌죠. 자, 빠졌을 때 원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3분봉 돌파 매매 영상을 보면 이 돌파봉의 저가를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자, 요 자리. 자, 요 아래 꼬리 자리죠. 그래서 제가 절반 물량은 여기서 손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절반 물량만 손절을 하고서 절반 물량은 이 시가 자리를 이탈을 할 때 손절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탈을 할 때 손절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이 추가적으로 손실 구간이 더 커졌죠. 이거는 제가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은 아니었는데 분봉상 이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할 때 그래도 좀 빠르게 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돌파봉의 저가를 이탈을 했어도 요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서 반등이 나오면은 뭐 본전 구간에서 뭐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조금 버텼던 겁니다. 그런데도 시가를 이탈을 하니까 이 종목은 너무 약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여기서 절반 물량을 또 손절을 한 거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융통성을 발휘를 한 거겠죠. 그렇죠? 원래는 이 돌파봉의 저가를 이탈을 했을 때 전량 손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전량 손절을 했다면 손실 금액이 좀 들었었겠죠. 자, 이렇게 저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저가를 이탈을 하지를 않았는데도 이 윗구간에서 이런 자리 이 음봉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요 아래 꼬리 자리에서 이탈이 나올 때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마찬가지로 제가 이전에 매매했던 종목인데 이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일봉상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일봉상 여기 시가가 이렇게 갭이 떠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 시가갭 매매 대응을 하려고 제가 시가갭 매매 종목으로 처음 뽑아내고 그리고 대응을 했던 종목인데 상황이 반전이 되면서 제가 돌파 매매 대응을 했다가 손절이 나간 종목이거든요. 자, 요날 한번 볼게요. 12월 17일이죠. 자, 3분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표시가 돼 있죠. 자, 요 날입니다. 12월 17일이. 자, 요 날이고요. 이게 1290원짜리가 일봉상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첫 번째 타점 자리였어요. 사실은 요 자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빠르게 떨어졌다면 이게 시가갭 매매로 매수 체결이 되고 요렇게 이제 상승이 나온다면은 이런 구간을 제가 수익 구간으로 가져가려고 시가갭 매매 대응을 했던 거였죠. 10% 정도 상승이 나왔죠. 만약에 떨어졌다면.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사실 이 종목을 3분봉 돌파 매매 자리로 보고 매매 대응을 할 만한 종목이 아니었었던 거죠. 원래는 시가갭 매매 대응을 하려고 했던 종목인데 제가 아마 이날 영상 제가 매매한 영상 여러분들과 공유한 자리에서도 이 종목 설명드릴 때 3분봉 돌파 매매 할 종목이 아닌데 매매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자, 이 종목을 보자면 이렇게 이제 시가를 형성하고
아래쪽으로 뺐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요 시가 자리를 여기서 돌파를 하잖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이 종목 돌파 매매로 대응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종목은 손절을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아래 꼬리 만들어진 구간이 있죠. 짧은 구간에서. 자, 여기 이탈을 할 때 제가 여기서 손절을 했거든요. 자, 그랬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돌파봉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 봉의 돌파봉의 퍼센테이지는 종가상으로 6.7%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윗꼬리까지 하면 7.49%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뭐 75% 구간 정도에서 아니면 시가 부근에 붙여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돌파봉의 저가에서 손절을 한다면 이 손절 폭이 커지잖아요. 그쵸? 대략 한번 볼까요? 딱 요 정도 구간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손절 폭이 마이너스 4.4%입니다. 그러면은 수수료까지 따지면은 마이너스 4.7%잖아요. 그러면은 손절 폭이 꽤 크죠. 단기 매매로 단타 매매로 보통 한 2%, 3% 분할로 매도 대응을 하더라도 수익률로 따지면 한 4, 5% 정도 수익을 챙기는 게 보편적인데 마이너스 4.7%가 손절이 나간다면 그 손실 금액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종목이 제가 매수한 이후에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났었는데 제가 매도를 걸어 놓은 자리까지 얘가 터치가 안 돼서 수익을 못 챙겼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 구간이 대략 2.2% 정도의 수익 구간이 이렇게 났었습니다. 수익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이 돌파봉의 상승의 폭이 크기 때문에 손절을 했을 시에 데미지가 커지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감안을 해서 이 자리를 이탈을 할 때 제가 손절을 했던 겁니다. 자, 이거는 저만의 또 유연한 대처 방법이겠죠. 원칙적으로는 제가 3분봉 돌파 매매에서는 이 돌파봉의 시가 자리, 이 저가 자리를 이탈을 하면 손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손절을 좀 유연하게 저는 대처를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손절을 할 때는 최대한 손실폭을 줄이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강했던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매매 대응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 종목이 돌파 매매 자리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강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또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돌파봉 안에서도 만들어졌던 이런 저점 라인을 이탈할 때 그냥 손절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구간을 가져갈 때도 이 종목의 움직임이 약하다 싶을 때는 본전 구간에도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전 구간에도 수수료 손절 구간에도 손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강하다 싶을 때는 조금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락이 나올 때도 버텨야 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도 있거든요. 이런 손절 라인의 원칙 구간인 이 저점 라인을 이탈을 할 때도 조금 버티는 구간도 있어요. 저도. 그거는 종목에 따라 또 시장 상황에 따라 그 분봉상의 움직임의 어떤 강도에 따라 그리고 호가창의 움직임도 고려를 할 때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버텨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조금 더 위쪽에서 약하다 싶을 때는 손절할 때도 있는 거고 움직임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할 때는 본전 구간에서 정리할 때도 있는 거고 이렇게 굉장히 융통성과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주식에는 항상 말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겠지만 정답은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의 확률을 높이고 손절의 확률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의 방법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기준과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전에서 여러분들의 매매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손절에 대한 부분 내용을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3분봉 돌파 매매 오늘은 일봉상 뭐 지지저항 라인을 돌파를 할 때의 자리 돌파 이후에 손절에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투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손절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분할 매수를 했는데 어디까지 손절폭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손절에 관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할 얘기는 많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할 내용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또 손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할 때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3분봉 돌파,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 돌파할 때 대응을 했을 때, 매수를 했을 때 손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좀 공유해 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재 리더였습니다.